한한 체제 이게 가능한 것인가? 법적으로 따졌을 때 지금 한한 체제. 어제 공동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뭔가 입장을 밝혔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겠습니다. 국정은 어떻게 이끌고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 나왔지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고 있죠. 자, 우선 어제 한동훈 그리고 국무총리 그리고 이어서 국회의장까지 여러 입장을 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전국을 수습하고 대통령이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것을 넘어 뭉쳐야 할 때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리더십 아래 여야 협의를 통한 국회 운영 등으로 경청과 타협, 합리와 조정이 뿌리내리기를 희망합니다.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경고합니다.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자, 이영희 변호사. 어제 한동훈 대표가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국정에 관여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그런 맥락에서 얘기해서 당과 협조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겠다 했어요. 근데 이게 당장의 단박에 국회의장도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요. 야당에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어제 이 상황, 그러니까 이른바 한한 체제라고 부릅니다.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질서 있는 퇴진 이후에 이렇게 이제 당에서 이제 해법을 내놓은 것 같은데, 예. 근데 그렇게 되면서 사실 이제 헌법적으로 이렇게 뭔가 해석을 하게 될 여지가 좀 많이 생긴 거는 사실입니다. 예. 만약에 이제 탄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을 탄핵 결정이 나기까지 직무정지 상태가 되고 이런 상황이었다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고 이후에 이제 탄핵 결정에 따라서 파면 결정이 되고 나면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헌법상 이제 전혀 문제도 그건 없고 법적 헌법적으로 명확하죠. 예, 그건. 해석의 여지가 전혀 없는데 이 질서 있는 퇴진 이후에 국무총리가 어쨌든 책임 총리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국정을 계속해서 이제 끌고 되게 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통령한테 이런 권한을 부여를 한 거는 대통령제 하에서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이런 기관에 이제 힘을 실어준 것이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뒤로 빠져 있고 국무총리가 앞에서 이렇게 뭔가 권한을 행사를 하게 되면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선거를 통해서 이제 부여를 해준 정당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후에 국정 운영을 하는 게 이게 이 헌법상의 체제 하에서 이게 맞나라는 그런 해석의 여지가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상태에서는 윤 대통령이 빠져 있겠다라고 했지만 뒤에 만약에 다시 가서 권한을 내가 행사를 하겠다라고 하게 됐을 때는 그럼 또 이거는 또 법적으로 또 이게 막을 수 있는 부분인지 또 그런 부분도 또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적으로 이 책임 총리제 하에서 더 이상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지금 책임 총리제 하에 이렇게 이제 계속 국무총리가 이렇게 국정 운영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게 됐을 때 앞으로 관련 어떤 부분까지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할 수가 있고 이후에 윤 대통령은 또 어느 부분까지 또 관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해석의 논란이 생기고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을 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불투명성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 게 아닌가, 좀 법 해석상에서도 조금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역시 뭔가 불투명성 또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 이렇게 지금 이경윤 변호사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런 내용이 어제 브리핑에서 이 대국민 당화를 통해서 알려졌거든요. 그 이후에 근데 오후에 또 들려온 소식은 이런 게 있었어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는 얘기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수용의 주체는 윤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이 얘기가 나오자 야당에서 반응이 나왔고요. 그 반응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유고가 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행하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유고되지 않은 상태에
무슨 근거로 대통령의 권한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탄핵을 앞둔 내란 공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 이 일에서 보는 것처럼 대통령의 직무는 전혀 정지된 게 아니고 여전히 행사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상민 장관 사의를 수용해서 직무배제된 게 맞는지 의문이 나고 있어요. 그건 사퇴를 한 거잖아요. 어떤 임명을 하거나 그런 취지는 아닌 것이고 그걸 그렇게 규정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사퇴하는 것에 대한 문제니까 그거는 적극적인 직무행사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김병욱 의원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어제 있는 담화에서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하고 근데 어제 저 이상민 전 장관 건 관련해서는 이거는 적극적인 직무 행사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직무 행사에 있어서 적극적 직무 행사 따로 있고 소극적 직무 행사 따로 있나? 아마 적극적이라는 거는 임명을 하는 걸 염두에 둔 것 같은데요. 네, 면직 처리는 소극적이다. 예. 저는 이렇게 해석이 분분한 것 자체가 무질서의 연속이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빨리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이루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서 가자는 건데요.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누가 온다 그러면 물론 오지도 않을 겁니다. 당분간은. 대통령이 그 영접을 해야 되는지 국무총리가 만나야 되는지 매번 또 해석이 분분하고요.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돼 있거든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지금 버젓이 유고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를 대행하겠다 하는 것을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발표한다. 그 자체가 아주 반헌법적인 발상이고 행위인 것이죠. 그거는 자기들끼리는 정치적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정치적 해석으로 돌아가는 나라가 아니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법치국가입니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을 뛰어넘은 정치적 행위를 하겠다는데요. 정치적 행위를 할 때 국민들한테 설득력 가지려면 제 정치 세력이 모두 합의를 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모든 정치 세력이 합의를 해서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 단계는 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죄라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는 저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부 뇌물수수와 그다음에 직권남용의 문제로 탄핵이 당한 거고요. 이걸 헌법에 위배한 계엄 선포령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고 했고 군을 동원해서 국회 권능과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내란의 행위거든요. 그중에서 제일 방조자는 한덕수 국무총리죠. 어쨌든 몸으로 막았어야죠.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대통령께서 그런 언급이 되는 순간에 모든 것을 던져서 막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게 그분의 지위였거든요. 가장 빨리 알았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이 없이 지금 다시 여당 대표와 함께 국정을 대통령한테 위임받아서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법의 근거도 없고 과연 국민들이 한덕수 총리의 권위를 인정해 줄까요? 저는 이미 내란에 관련된 분이고 내란 관련된 수사를 받아야 될 분인데 지금 국민들이 붕괴하는 것은 이 21세기 이 AI 시대에 계엄군이 국회와 선관위에 침투한 자체가 트라우마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않는 조치고 정치적 합의라는 것은 지금은 의미가 없고 모든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합리적인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주목을 받는 권한이 군 통수권입니다. 그와 관련해서요. 오늘 국방부 쪽에서 내놓은 설명이 있고요. 그리고 어제 늦은 시간에 한동훈 대표가 이와 관련된 질문도 좀 받았어요. 어제 권한 이런 부분이 논란이 좀 됐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국군 통수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대통령께 있습니다. 내란 수계 피의자가 국군 통수권을 가져도 되나요? 가져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물으시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에게 있습니다. 권한이. 특권에 대해서 대통령 직무가 배제되는 겁니까?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외교를 포함하는 것이죠. 외교까지 포함한다는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공통수권을 배려하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재영 전 의원 역시 혼란스럽습니다. 이것도.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뭐 통수권자 지금 이게 5일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찌 보면은 굉장히 얼마 안 된 일이에요. 사실. 이게 3일 늦은 밤에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9일입니다. 네, 그럼 6일 됐다고. 6일입니다. 네, 6일 됐다고 생각하면 일주일이 채 안 됐습니다. 예. 그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요 상황에서 법의 해석과 이걸 어떻게 끌고 나갈지에 그러면은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굉장히 그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건 뭔지에 대한 토론은 굉장히 지금 각각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아까 그것마저도 굉장히 힘든 노력이지만 이제 일주일 내에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같이 말씀하시는 군통수권자는 대통령인데 그 법률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 인사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모순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저는 아까 저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뭐냐면 모든 정치 세력이 합의한다면 굉장히 예. 중요한 전제 조건인 것 같아요. 합의한다면. 네. 근데 합의한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법률과 헌법을 잠시나마 뛰어넘을 수 있는 정치적 해법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왔던 것이 바로 저희가 제안하는 거국 내각 아니겠습니까? 책임 총리제고. 예. 그런데 책임 총리제가 그럼 과거에 우리가 얘기를 안 했느냐? 얘기 많이 했다고도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과거 탄핵 정국 때 우리 이미 경험했는데 그때 책임 그렇죠. 총리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탄핵 때 그때는 탄핵을 처음 우리가 경험을 해봤고 그 탄핵의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초기에 그거를 받지 않았고 계속 질질 끌다가 탄핵까지 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그런 해법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당도 뭐 국회의장께서 말씀하시기에 이거는 뭐 반헌법적이다 얘기하셨지만 본인 스스로가 2016년 11월에 거기 거국내각 하자라고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는 거는 예. 저는 배제해야 되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법률과 헌법적으로만 가면은요. 죄송하지만 지금 만약 탄핵하잖아요. 민주당이 탄핵을 하도 많이 해놔서요. 예. 순번대로 가면은 대통령 탄핵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탄핵은 법률대로 하자 그러고 나중에 가가지고 탄핵을 해야 될 때는 헌재에서는 다른 건 다 제껴놓고 이것만큼은 또 법률을 모두 뛰어넘어서 하라는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일관성이 있기 위해서는 저는 이 모든 부분을 여야가 어느 정도 얘기를 해야 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질서 있는 퇴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